말씀을 오신다고 계속해요. 면회 가면 안 되냐고, 면회 가면 안 되냐고. 그때로 돌아가면 그냥 엄마 보고 싶어 와 라고 한마디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 번이라도 더 봤을 건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너무 후회가 되고. 준우야, 마음이 따뜻한 우리 준우.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우리 준우. 어린 시절에 너무 어려움이 많았어. 삶이 고달팠어.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꿋꿋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준우가 돼서 너무 고맙구나. 정말 마음도 여리고 그리고 또 이게 정도 많은 사람인데 이제 제가 너무 사람들을 잘 믿고 이렇게 정을 잘 주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이제 오 박사님께 네네. 제가 이렇게 기다리다가 신청하고 지금 네네. 몇 달 만에 지금 오게 됐습니다. 아이고.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이 상담소에 그 고민을 들고 나오신 거 보면 꽤나 큰 상처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네. 그게 그때 당시에는 되게 저한테는 컸던 건데 이제 뭐 학교 다닐 때 알바를 제가 한 달 내내 하루도 안 쉬고 진짜 학교 마치면 토요일 날 가가지고 그냥 10시간 또 빨간 날은 무조건 가서 막 12시간 풀로 하고. 또 평일 날은 무조건 5시간 이상씩 하고 막 그렇게 풀로 해봤자 한 달에 받는 돈이 60만 원에서 65만 원 요 사이 70만 원 사이 정도 받았었는데 친구가 30만 원만 좀 빌려달라고 했었는데 60만 원 받은 걸 통째로 다 줬어요. 30만 원만 30만 원 빌려달라고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랬는데. 그러니까 30만 원. 정말 친한 친구였고 친구가 너무 그때 당시에 조금 어렵고 힘들어 보여서 그걸 다 빌려주고 다음 달에 무조건 당연히 그 친구도 친한 친구니까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친구도 좀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못 갚게 되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3개월 동안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계속 10,000원, 20,000원씩 가불해서 쓰고 막 그랬구나. 그렇게 해서 쓰다 보니까 되게 좀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본인은 왜 그러는 것 같으세요? 이게 그냥 한번 이유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내가 뭘 잘했다 나쁘다 뭐 못했다 이런 건 아니고요. 뭐 이유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냥- 박군 씨는 왜 그러는 것 같으세요? 근데 친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이거 정말 얼마나 힘들까. 원래 또 그렇잖아요.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께 해주는 것보다 내가 만약에 그때 도움을 안 주면은 저 사람이 막 떠나갈 것 같고 어머니 장례가 끝나고 이제 조의금 들어왔던 걸로 장례 비용 다 쓰고 남았던 한 150만 원 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친한 선배였는데 200만 원만 좀 빌려달라고 50만 원이 또 부족하지 않습니까? 특정한 선배한테 50만 원을 따로 빌려서 총 200만 원을 이렇게 빌려줬었는데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안 갚으셨어요? 네, 연락이 아예 없어가지고 그 돈을 왜 빌려줬냐? 사실 여유가 있으면은 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못 갚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 당시 상황이 박군 씨가 여유가 있었던 상황도 아니고, 본인도 되게 힘들었는데, 그거를 왜 빌려줬는지 저는 그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사실 정도 되게 많고 처음 봤는데 조금만 잘해도 진짜 새끼 강아지처럼 쫄래쫄래 쫓아가서 고맙다고 꼬리 흔들리면서 감사하다고 막 편하고 그런 성격인데 평소에 저한테 잘 해줬던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인관식 때 올 엄두도 못 내는데 옆에서 가족 들어와서 눈물 흘리고 울고 막 이러는데 저는 거기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혼자 막 있는데 갑자기 멀리서 어디서 맑은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 엄마가 있는 거예요. 옆에는 형님이 같이 있고. 그래서 그 인관식 때 너무 감사했던 거죠. 그러니까 더도 아마 빌려줬을 거예요. 더 빌려달라 해서 선배들한테 빌리거나 해서. 너무 감사한 분이니까. 뭐 돈보다는 그 사람을 잃었다는 게 더 가슴이 아프겠다. 네,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 쭉 들어보니까 아까 어머님 이제 장례 다 치르시고 부의금 남은 거에 또 어떻게 돈을 구해서 200만 원을 채워서 네.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 박군 씨가 제일 어려웠을 때 뭔가 굉장히 도움을 주셨던 분인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네. 그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내가 설사 이 돈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됐어. 이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게 아닌 그냥 좀 약간 친절하게 잘해주거나 그런 경우에도 비슷하세요? 항상 이제 주변 분들이 잘 챙겨주시고 항상 옆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가족같이도 대해주시고 정말 친구같이 선배같이 모든 사람들이 잘 챙겨주시니까 이제 저도 그만큼 또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저한테 뭔가를 선물을 하나를 해줬다. 그러면 저도 똑같은 선물을 하는 게 아니고 선물을 2개 한다든지 아니면 그분의 부모님까지도 이제 고향 내려가게 됐어요. 왜 무슨 일 있으세요? 지금 부모님 편치 않으셔서 내려간다요. 부모님 혹시 어디 많이 편찮으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또 요즘에 지금 위가 좀 안 좋으셔서 그러면 바로 또 아는 형님한테 전화해서 위에 좋은 거 또 바로 또 바로 주소 물어봐서 보낼 테니까 어머니한테 이거 좀 자주 드시라 그러고 좀 챙기세요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 챙겨주시면 2개, 3개를 더 감사해서 그거를 고마움을 또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막 다 챙기다 보면 결국엔 저를 못 챙기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주변 사람으로 있으면 너무 좋은 사람인데. 아우. 그런데 아주 묘한 특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박군이. 박군은 부탁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어려움이 있을 때? 사실 이게 제가 부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조금 말해야 될까? 윤지야, 진짜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줘.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왠지 뭐라 해야 될까? 제가 평소에 윤지한테 잘했던 평소에 그냥 윤지한테 원래 제가 막 윤지랑 친하게 지내고 밥도 제 이름 사고 부르지 선물도 주고 마세요. 했잖아요. 설레니까. 근데 평소에 잘했던 것들이 갑자기 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부탁을 하게 되면 꼭 그 전에 잘했던 게 뭔가를 부탁하기 위해서 잘했던 걸로 비춰질까 봐 그게 너무 싫어서. 근데 약간 다른 각도에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왜 그냥 못 넘어갈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 상황에서 꼭 누군가가 나한테 부탁을 하면 이것을 꼭 다 내가 들어주거나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 나는 왜 그럴까? 네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녹화를 했어요. 네. 그리고 끝나고 가는데 오늘 녹화하는데 수고하셨어요. 애 많이 쓰셨어요. 네. 그러면서 요 앞에 가서 고기를 내가 사줬어요. 네. 네.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고기를 사줬어요. 너무 애썼다고. 네. 그리고 나면 제 생일에 깨톡이 딱 떠요. 오늘 생일인 친구 네. 오은영 박사님. 네. 그럼 나한테 선물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요. 그쵸. 네. 왜 그럴까? 그냥 사실 이제 저한테 고기 사준 것도 있고 또 친분도 있고 이제 핸드폰을 보다가 이렇게 생일이 뜨잖아요. 일단 전화를 드리죠. 생일로 갈게요. 생신하면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생일 너무 축하드립니다, 박사님.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네. 이제 많이 받으셔서 케이크는 안 보낼 것 같고 커피 드시라고 네, 커피 카드 보내드릴 것 같습니다. 고기 먹은 건 소고기였는데 만약에 한 커피로 4만 원어치 먹었다. 네. 그러면 커피 얼마 정도 보내실 거예요? 커피는 5만 원으로. 5만 원으로. 네. 근데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눈에 보이면 진짜 좀 마음이 불편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물론 우리가 나한테 잘해준 거를 또 고마워하고 잊으면 안 되고 또 내가 어떨 때는 또 뭐 그만큼 더 잘해주기도 하고 또 이 사람한테 받은 고마움을 직접 이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또 좀 도움을 주기도 하고 우리 사람은 좀 그렇게 맞습니다. 돕고 사는 게 네. 맞긴 맞아요. 참 좋은데요.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너무 은혜를 갚는 데 몰두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박군 씨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도 다양한 종류로 많을 거예요. 네. 그러면 박군 씨한테 잘 대해주는 사람도 되게 많아지거든요. 고마운 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갚아야 될 은혜도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마음의 부담감도 짐이 되게 많아지는 거거든요. 스트레스인데. 자, 예를 들어서 엄청난 이제 큰 일을 겪으면서 막 거의 거리로 내쫓기게 네. 되고 막 거의 막 몇 끼를 굶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이 며칠을 재워주고 네. 한 달 정도 밥을 먹을 수 있게끔 누가 해줬어요. 네. 그러면 너무 고마운 거죠. 우리가 그때 그분의 은혜를 입은 거야. 그러면 이거는 갚는 게 맞아요. 그게 꼭 돈으로 뭐 보상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의 탈을 쓰고 은혜를 갚아야죠. 네. 그의 은혜 갚은 까치. 머리로 해갖고 종을 그렇죠. 네. 까치도 그러는데 심지어는 인간이 그 정도의 어떤 아, 그거 실화였습니까, 박사님? 아니 심지어 까치도 그러는데 그건 필요해요. 네. 그 은혜는 갚아야 돼요. 네. 자, 그런데 누군가가 박군 씨한테 오늘 생일이라면 내가 우연히 지나가다 들었어. 근데 케이크 집 마시는 데가 있어서 이거 사왔어. 오늘 생일 축하해요. 이랬어요. 네. 그럼 이게 고맙네. 이게 나를 챙겨주네. 이건 고마운 거죠. 네. 고마운 거. 은혜를 입은 건 아니잖아요. 막 엄청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목숨을 목숨을 구해준 거하고 좀 다른 건데 예. 누군가가 나한테 잘해주면 그 다음에는 은혜를 갚는 심정이 자꾸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조금 힘들게 크다 보니까 중국집 배달하면서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하는데 주위에서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잘하는 게 없고 내가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인사만 잘하고 열심히 사니까 칭찬을 해주시네. 그러면서 더 힘들었지만 더 열심히 살게 됐던 것 같고 그게 원동력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움도 많이 주셨었거든요. 그때 막 용돈 주시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내가 지금 갚을 거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조금 못 갚았던 그런 것들 때문에 근데 고마워하는 데서 끝나면 되거든요. 진짜 고마워 하면 되는데 마치 은혜를 갚듯이 그거에 대해서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갚아야지만 인간의 네네. 도리를 지킨다고 생각하고 갚아야지만 본인의 마음이 편해지는데 그 부분에 중요점이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이분이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어릴 때 인간에 대한 어떤 굉장히 좋은 면들, 긍정적인 거, 고마움, 감사함, 호의 이런 것들이 너무 생존과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에 받았던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군 씨가 경험했던 이 대노의 기억 속에 있던 고마움들은 네. 반드시 이걸 뭔가 보답을 해야지만 내 마음이 편안한 거죠. 그 방금 딱 네.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딱 그겁니다.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갚아야. 네, 근데 그게 꼭 그게, 이제 뭐 물질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라도 네. 갚아야 네. 박군 씨 마음이 편해지시는군요. 네.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감사함을 표할 수가 없으니까 그 뭐 미꾸라지 배달하면서 뭐 팔라고 잡은 거 또 팔지는 못하고 밤새 잡아가지고 다 또 그 감사한 분들 집에 가고 다 걸어놓고 가고 드시라고 뭐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어서 했던 게 안 하고 나면 너무 그게 죄송한 게 생기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선생님,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건 정말 잘 자란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맞는데요. 우리 박군 씨가 어린 시절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훌륭한 청년으로 잘 컸구나. 이런 마음이 사실 들어요. 근데 이걸 어떤 시각으로도 볼 수 있냐면요. 어떻게 보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네. 그냥 편안하게 친구끼리 지내는 게 아니라 도움과 시혜를 베푼 거라고. 이게 박군한테 어떤 영향을 줬을까 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누군가 보호가 필요하고 누군가 따뜻하게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내가 뭐 잘하든 못하든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안정감을 얻기를 원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고 싶어 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의존적 욕구라고 해요. 의존적.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능적 욕구이기 때문에 이게 채워지지 않을 때 되게 문제가 생겨요. 이거를
의존적 욕구의 결핍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존적 욕구가 잘 채워지지 않았을 때 결핍이 생기는데 네. 마치 왜 땅에 이만큼 구멍이 뻥 뚫리듯이 이 구멍을 잘 본인이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평생 동안 이것을 채우려고 지나치게 애를 써요. 그래서 이것을 어른이 돼서도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고 싶고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외로울 때 누군가 나를 위로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보호가 필요할 때 누군가 나를 보호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언제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계속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뭐 배우자든 네. 연인이든 뭐 자녀를 낳으면 심지어는 어린 자식한테마저도 이걸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마음의 약간 의존성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쩌면 좀 이런 면도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박군 씨한테. 네. 이게 제가 지금 밖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군대와는 또 다른 곳이잖아요. 15년을 밖에 나와 있으면서가 아니고 이제는 나온 거죠. 나오셨죠. 네. 나오신 거죠. 맞습니다. 네. 군대에 있다가 이렇게 밖에 나왔는데 네네. 이게 너무 여기는 전쟁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불안해 있는 거예요.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밖에 나와서 항상 불안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하는데 여기서 이제 자잘한 것들 이렇게 챙겨주고 이러면 거기서 좀 내 불안했던 게 마음이 풀려버리고 거기에 좀 의지가 돼버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냥 말 한마디 해주고 밥 사준 건데 그게 크게 생각이 되어버리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의존성을 알아보는 간단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네, 그걸 좀 한번 우리가 볼게요.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조언이 필요하다. 혼자 밥 먹는 게 좀 어렵다. 제일 맛있지. 네. 힘든 일은 도맡아서 한다. 다른 사람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 어렵다. 사람들 시선에 신경이 쓰여져서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 5가지 중에 좀 어떤 것들에 해당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박군 씨는 어떠세요? 거의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개 다요?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머릿속에 이렇게 딱 박히세요? 이 5개 중에서. 사 4번이 좀 큰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 어렵다. 결정을 할 때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보다는 타인한테 굉장히 더 많은 부분에 비중을 두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네. 그냥 사실 이렇게 정말 뭐라 해야 될까. 제가 진짜 뭐 가지 못할 상황, 내일 일정 때문에 빨리 자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서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내일 새벽에 좀 2시간 뒤에 자다 일어나서 바로 가야 됩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또 안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지나도 또 전화가 오면 또 안 그렇게 되고 이제 나도 그냥 그렇게 말씀만 잘 드리고 내일 내 컨디션을 잘 조절해야지 하면서도 또 안 되고 그게 계속 연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뭐라 해야 될까 이게 사실 저도 좀 스트레스거든요. 그냥 거절하는 건 좀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뭐 몸이 아파요 뭐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냥 이거 갑자기 전화를 주셔서 너무 아쉽다고 근데 지금 좀 상황이 나가긴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어려우세요? 감사함이 또 생각이 나고 이게 속으로 뭔 생각을 하냐면 전화를 와서 이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나 잘 되라고 이렇게 전화해 주는 건데 벌써 일단 나 잘 되라고 전화해 주는 거 거기서부터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받은과 동시에. 저도 이제 박군 씨처럼 진짜 이제 거절을 좀 잘 못하고 주변에 이제 뭐 자리도 진짜 많고 맞아. 그래서 진짜로 20대 30대 초반까지도 그랬었어요. 몸이 아파도 갔었어요. 새벽 2시, 3시에도. 근데 어느 날 택시를 타고 갔어요. 근데 오히려 야 이렇게 아프면 오지 말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여서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내가 정말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왜 왜 그거를 내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하고 뭐 이 관계가 왠지 끊어질 것 같고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박군 씨에게 미리 몇 가지 좀 간단한 검사를 부탁드렸었어요. 그래서 문장 완성 검사를 하셨는데 거기서 어머니와 관련된 몇 가지 항목들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좀 해보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엄마.
나의 어머니는 나를 위해 항상 희생하셨다. 불쌍하다. 나의 어머니를 좋아했지만 싫을 때도 있었다. 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이게 어머니하고는 이렇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좀 마음을 잘 나누고 좀 그러셨어요? 어떠셨어요? 사실은 어머니도 뭐라 해야 될까 막 저한테 이렇게 좀 대화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학교 가서 어땠어? 막 이렇게 전혀 없이었고 너무 빠듯하게 사시다 보니까 그냥 퇴근하고 오시면 뭐 대화를 나눈다기보다 또 오시면 어머니도 되게 깔끔한 성격이셔서 와서 피곤하시면 그냥 주무셔도 되는데 항상 청소 또 하고 정리정돈 하고 빨래하고 뭐 하고 그렇게 하시고 또 잠만 또 주무시고 또 다음날 또 일하러 가시고 항상 그래서 뭐 대화라고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진짜 저는 좀 뭐라 해야 될까 어릴 때는 엄마가 좀 일하러 안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 혼자 있어야 되는데 학교 갔다 오면 엄마 가지 말라고 떼쓴 적도 되게 그래서 좀 많이 두들겨 맞은 적도 있고 그러셨군요. 말은 못 하잖아요. 뭐 이놈의 새끼야 이거 뭐 내가 안 나가면 니 뭐 먹고 살래 막 이렇게 말은 하시는데 그냥 때만 썼던 거죠. 엄마 나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있자고. 근데 항상 그냥 뭐라 해야 될까 좀 깊이 그렇게 어릴 적에는 좀 대화를 많이 나누거나 뭐 소통을 좀 많이 하고 이런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네. 박군 씨와 이 어머니는 너무 가장 가까운 관계였고 네. 돌아가실 때까지 가장 소중한 분이지만 네. 또 어린 박군한테는 또 나름 또 좀 힘든 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머니와 관련돼서. 네.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건 이제 싫은 적도 있었다라고 하는 게 학용품 같은 것도 사가야 되는데 수치화를 그래야 된다든지 그죠. 이런 물감이 들어가 버리거나 세트로. 네, 뭐 그렇죠. 파레트라 그러죠. 막 이런 게 네. 들어가면 막 10,000원이 넘어가 버리고 그렇죠. 네. 계속 들려주니까 그런 건 또 못 사가요. 네. 엄마한테 달라고 해달라 말도 못하면 말도 못 꺼내고. 일단 오늘 가라고 말은 하는데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알면서도 계속 떼쓴 거예요. 학교 가서 그 못 챙겨와서 친구들이 보고 뭐라 해야 될까 놀리지는 않지만 친구들한테 부끄럽잖아요. 못 챙겨가니까. 그리고 선생님한테 솔직히 말도 못하고 집에 돈이 없어서 못 갖고 왔습니다. 말도 못하고 부끄러우니까 친구들이 놀릴까 봐. 그 학교 가면 선생님은 안 가져왔다고 그때 당시에는 또 혼내키고 또 손바닥도 맞고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신문 50부 정도 돌리면 그게 5만 원 줬거든요. 50부에 5만 원. 1시간만 새벽에 5시 나가서 돌리고 학교 가면 되는데 뭐 새벽 5시에 네. 초등학생이. 네. 악착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너무 힘도 들고 학교 다니면서 하고 또 난 너무 죄송하지만 싫었던 게 왜 이렇게 내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학교 가고 부끄러워야 되고 내가 이렇게 왜 다른 친구들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하면서 그렇게 네. 그러면서 또 졸업하고 군대를 또 가게 됐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항상. 예. 지금 이제 뭐 성인이시니까 네. 지금이야 그 어린 시절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상황이 이랬고 우리 어머니의 삶도 참 가엾고 네. 녹록하지 않았구나 그거는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어른 돼서 그때 그 당시 어린아이였던 박군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건 누구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당시는 그냥 어린 마음에 엄마가 내가 외로울 땐 좀 옆에 있어주고 또 어떤 일상생활의 이 생활 현장에서 어른의 보호가 필요할 때도 있는데 맞습니다.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서 나가 계시고 혼자 형제도 네. 없이 혼자 그런 걸 오롯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말씀 오신다고 계속해요. 면회 가면 안 되냐고, 면회 가면 안 되냐고. 그때로 돌아가면 그냥 엄마 보고 싶어 와 라고 한마디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 번이라도 더 봤을 건데 지금 생각하면 그냥 그것도 너무 후회가 되고. 우리 박군 실명 원래 이름이 준우잖아요. 준우입니다. 네. 준우인데요. 우리 준우의 엄마의 마음으로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준우야, 마음이 따뜻한 우리 준우.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우리 준우. 어린 시절에 너무 어려움이 많았어. 삶이 고달펐어.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꿋꿋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준우가 돼서 너무 고맙구나. 그래서 너는 그냥 네가 애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널 좋아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있어도 사람들이 너를 반가워해. 그냥 편하게 받아도 돼. 꼭 갚지 않아도 돼. 그리고 이 다음에 더더더더 잘 됐을 때 준우의 어린 시절처럼 어려움이 좀 많은 사람들한테 빛의 역할을 해주는 건강한 사람으로서 살면 될 것 같아. 그냥 우리 준우가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편안하게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준우야,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엄마 얘기하고 이러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하는데 지금 눈물을 좀 삼킨다고 되게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 어머니한테 이제 안 울겠다고 약속을 예전에 네. 했었거든요. 네. 또 눈물 나고. 네. 울어도 됩니다. 약속했는데. 감사합니다. 너무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자연스럽잖아요. 네, 그게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제 은영 매직 나갑니다. 우리 준우 네. 그냥 편하게 네. 자연스럽게 고마움을 너무 은혜 갚지 마라. 네. 네. 이제는 그 감사함을 제가 더 열심히 활동하고 살아가는 걸로 보이도록 잘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도 이제 더 많이 베풀고 힘든 사람들 받았던 거를 더 힘든 분들한테 네.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네. 그렇게 가면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그냥 가시고요. 예. 네, 왜냐면 또 집에 가다 보면 이게 몇 마디 생각 안 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굿즈 준비를 준비했습니다. 잊지 마시라고. 자, 꼭 새기세요. 우와! 다 갚았니? 이제 할 일 하자. 아, 너무 좋은데. 다 갚았니? 이제 할 일 하자. 이제 네. 갚는데 신경 쓰지 말고 제일 똑바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